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이케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연예계엔 왜 이리도 어지러지란 일들이 끊이질 않는지, 그럼에도 궁금해 죽겠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김흑해, 이번 주도 기가 막힙니다. 중간에 광고 있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고! 헐리우드 연애 왕 피트 데이비슨 소식부터 가보시죠. 피트는 요즘 새로운 연인 체이스 스위 원더스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며 애정 어린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시종일관 아주 그냥 좋아 죽겠다는 듯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는데요. 지난해 12월 모델 에밀리 라타코스키와의 짧은 로맨스 이후 체이스와 뉴욕 아파트 앞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된 이후 그냥 친구 사이다 라고 말했지만 1월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데이트하러 가는 모습도 목격되고 이젠 하와이 여행까지, 뭐 여사친이라면 무엇이든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 피트는 체이스와 에밀리를 만나기 전 아리아나 그란데, 케이트 베킨세일, 마가렛 퀄리, 카이아 거버, 피비 디네버, 킴 카다시안과 사귄 바 있습니다. 자동차의 첨단 자율주행에 로봇이 공중제비를 도는 이 시대, 이제 스카이넷이 핵폭발을 일으키고 기계 문명이 인류를 잠식하기 직전, 어떻게 할 것인가 닌겟 한다. 무엇을? AI와 VR 공부를.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IT 교육기관 에티버스 러닝과 함께 디지털 핵심 인재가 되어봅시다. 지원기간은 AI 과정은 3월 24일, VR 과정은 2월 17일까지. 선발 기준을 보면 태도? 마음가짐? 의지? 뭐야, 어디 잡아가세요? 대충 말고 진짜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교육비 교재비 전액 무료에 매월 훈련 장려금 31만 6천원이 지원. 총 24명을 뽑아 15년 이상 경력의 전문 강사진들이 5.5개월 880시간 동안 지지고 볶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여러분을 사이버 전사로 만들어드립니다. 국내 딱 두 곳 있는 언리얼 엔진 공식 교육기관과 국내 유일의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실무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고, 이런 기업들과 협업하며 취업률은 무려 70%. 단 진짜 이곳에 뜻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 사례들도 찾아보신 뒤에 큰 결심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전공자도 도전 가능.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류를 AI의 지배로부터 해방할 전사가 되어봅시다. 지금 바로 고고! 전까니의 현예가 폭행사건 용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데일리메일의 보도가 있었죠. 얼마 전 카니는 딸 로스와 아들 세인트의 농구 경기를 보러 가던 중 자신을 따라오며 촬영을 하는 운전자에게 다가가 찍지 말라고 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하는 한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새로운 아내인 비앙카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네요. 촬영자는 카니가 셀럽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촬영할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했으며, 카니는 이후 폭행사건의 용의자로 이름이 올랐고 당일 오후 4시 반경에 증거 영상이 제출되었다고 벤츄라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측이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의 농구 경기를 카니만 보러 갔을까요? 엄마인 킴도 현장에 왔죠. 근데 축구팀 AS 로마의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네요. 이 영향인 것인지 AS 로마라는 검색어가 지난 일주일간 평균치의 2894%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킴은 카니가 새로운 아내인 비앙카를 데려왔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였는데요. 킴은 클로이 카다시안의 전 연인인 트리스탄 톰슨과 함께 왔습니다. 메간 폭스가 머리색을 바꿨습니다. 요렇게요. 그나저나 메간은 얼마 전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로 약 2100만 명의 팔로워를 향해 여자친구를 모집 중이니 DM으로 응모해달라는 말을 썼는데, 당연히 많은 팬들과 셀럽들이 댓글을 달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메간의 약혼자인 머신건 켈리를 태그하기도 했습니다. 재밌게들 사네요. 티모시 샬라메가 기타 케이스를 들고 걷는 모습이 뉴욕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뭔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데요. 티모시는 밥 딜런의 전기 영화인 고잉 일렉트릭에 출연하기로 결정되어 현재 제작 중에 있다죠. 작년 11월엔 이 배역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라고 밝혔고, 가까운 시일 안에 공개될 영화 원카에서도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다는 게 밝혀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티미 노래 좀 듣겠네요. 으이야, 사람 일은 모른다지만 헐리우드 친구 일은 더 모르겠어요. 올리비아 와일드가 전 연인 제이슨 서데이키스와 친권 분쟁 이후 화해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올리비아와 제이슨은 2020년에 헤어지기 전에 약혼 후 7년간 함께 살았고 2명의 아이를 두고 있죠. 올리비아는 자신의 연출작인 돈워리 달링의 주연이었던 해리 스타일스와 사귀었고, 이걸 두고 불륜이네 아니네 하는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두 사람이 살던 집 가정부가 둘이 헤어지기 전에 올리비아가 해리와 만나고 있었다는 증언을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2년에 걸친 로맨스 끝에 올리비아와 해리는 결별. 올리비아는 제이슨과 자녀들의 친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LA에서 재회한 둘의 모습을 보면 평생 상종 안 할 것처럼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평온해 보이기까지. 과연 다시 합칠지 아닐지 조만간 입장이 뜨겠죠. 2019년 획기적인 주변 정리 솔루션으로 전세계 관심을 받았던 정리의 마법사 정리 컨설턴트 콘도마리에, 줄여서 콘마리라고 불리죠. 그녀의 정리 방법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붐을 일으켰고, 콘도라는 그녀의 이름은 아예 미국에서 버리다 정리한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였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젠 정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인터뷰에서였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남편과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콘도는 좋은 의미로는 포기했다.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집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다. 정리정돈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거 엄마랑 같이 보고 정리 좀 하라고 등짝 스매시를 맞았었는데요. 이젠 정리가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 내용을 보여드려야겠군요. 해리 스타일스의 공연 중에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공연 중인 해리가 무대 앞으로 와 무릎을 꿇으려는데 부악! 해리는 이후 요렇게 레인보우 플래그를 감아 퍼포먼스를 이어갔습니다. 아무튼 바지가 찢어져도 귀여운 해리였습니다. 해리포터의 론역 루퍼트 그린트가 덤블도어를 연기한 리처드 해리스, 해그리드를 연기한 로비 콜트레인, 스네이프를 연기한 앨런 링먼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해리스가 세상을 떠난 당시 루퍼트는 13살이었고 영화 프로모션차 호텔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다는데요. 친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경험은 처음이었다죠. 앨런 링먼은 루퍼트가 브로드웨이 무대에 데뷔했을 때 객석에 보러 와 응원을 해줬고, 루퍼트가 말하길 해리포터에 공동 출연한 어른 배우들은 부모는 아니지만 적어도 삼촌이나 조부모 같은 존재였다는데요. 로비 콜트레인 사후 론은 특히 힘겨웠는데 그가 너무나도 인간성이 최고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루퍼트는 로비의 장례식엔 참석하지 않았었죠. 그 이유를 묻자 그에 대해서는 일적인 것 외엔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어디까지나 일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어서 차마 장례식에 얼굴을 내밀지 못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가 나옵니다. 감독은 이퀄라이저의 앤투안 호크하고요. 가장 중요한 마이클 잭슨 역은 마이클 잭슨의 형인 저메인 잭슨의 아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의 조카인 현재 가수로 활동 중인 자파르 잭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모친은 자파르가 내 아들 마이클을 완전히 구현해주고 있다 라고 평했고, 팬들은 자파르가 노래를 할 때의 느낌이 마이클과 매우 유사하다며 DNA는 아주 정직하다 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발표될 때쯤 자파르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때와 같은 복장과 포즈로 마이클 삼촌의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영화만큼은 정말 기대하게 되네요. 라이언 레이놀즈가 영국 웨일즈의 축구 클럽 렉섬 FC의 경영자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라이언의 아내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이런 사진을 인스타 라이브로 공개했습니다. 오늘 ESPN 플러스에 가입했다. 내 남편이 난처하고 불안해하는 표정을 짓는 걸 보기 위해서 말이지. 돈을 지불할 가치는 있었군. 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날 렉섬과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승격이 유력한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 결과는 3대2 렉섬의 승리였습니다. 얼마 전 알렉 볼드윈 소식의 후속 보도입니다. 사건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인데요. 알렉 볼드윈이 과실치사 혐의 2건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알렉이 무기 담당자의 입회하에 총기의 안전성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 권한이 없는 어시스턴트 디렉터에게 의지했다고 밝혔고, 만약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2건의 혐의는 모두 4급 중죄가 되어 최장 18개월의 금고형과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총기 사용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추가로 5년간의 복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렉은 사건 발생 이후 방아쇠를 당긴 적이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FBI 측은 당연히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한 총이 발포될 일은 없다 라는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은 정면 대립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아냐 테일러 조이가 올린 트위터로 인터넷이 뜨거웠죠. 아냐가 매우 인상적으로 등장했던 드라마 퀸스 갬빗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얼마 전 트위터를 2년 이상 쉬던 아냐가 이런 게시물을 올립니다. 퀸스 갬빗 2라고 말이죠. 이 소름 돋는 심플한 라인 한 줄의 팬들은 대흥분. 게다가 오랜만에 아냐의 SNS 복귀니까요. 순식간에 이 소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심지어 퀸스 갬빗은 공개 시점부터 1시즌 한정의 리미티드 시리즈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팬들 또한 설마 2가 나오겠어? 라는 입장이었는데 웬걸 난리가 난 거죠. 그러나 이 트윗이 트렌딩 되기가 무섭게 곧바로 삭제가 되어버리는데요. 며칠 후 아냐가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내 트윗 계정이 도난당한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해요. 내가 아니었어요 라며 자신이 쓴 트윗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네요.
암을 앓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기부금 수만 달러를 모은 19살 틱토커가 체포되었습니다. 아이오와주의 엘드리지 경찰서는 제1급 절도 혐의로 메디슨 루소라는 이름의 여성을 체포했고 3월 2일 법정에 설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메디슨은 약 1년간 백혈병과 암, 축구공 크기의 종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고펀드미를 통해 439명의 기부자로부터 모금한 액수는 37,000달러. 메디슨은 틱톡을 통해 의료용 거즈를 몸에 붙이고 튜브를 코에 넣는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했으나 경찰에 따르면 전부 연기였다는데요. 법정 기록엔 메디슨의 집에서 의료용품 외에 가발, 친척명으로 지은 메스검 유발 약통이 발견되었고 메디슨의 사진과 영상에 위화감을 느낀 한 구독자가 문제를 지적하자 이걸 본 경찰이 조사에 돌입, 체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메디슨의 틱톡 계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윌 스미스가 액션 블록버스터로 복귀합니다. 그 영화가 뭔지는 한번 보시죠. It's about that time. Money Mark! Hey, it's about that time. It's official. Bad boys for life, baby. That's For right. life. 야, 윌 스미스 이후 이렇게 밝은 모습은 처음 보네요. 넘어가시죠. 영국 캐서린 황태자비의 밝은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I'm a little bit autistic. I'm really nervous. Please don't worry, it's okay. We all get nervous. Nice to meet you. Take care. 각종 뉴스에서 일제히 이 모습을 보도했는데요. 해리 왕자의 핵폭탄 자서전이 화제를 잔뜩 모은 채 대관식을 앞둔 왕실로서는 좋은 모습이었다는 현지 전문가들의 평이 있었습니다. 내가 키아누 리브스의 친아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무려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다는데요. 1월 31일 키아누의 변호사는 키아누와 연인 알렉산드라를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보호 요청을 요구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 경찰 측은 브라이언 딕슨 38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키아누는 LA 할리우드 힐스의 157평, 한화 70억에 달하는 저택에 거주 중인데요. 이 브라이언이라는 남성은 2022년 11월 5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키아누의 집에 불법 침입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진심이었던 게요. 자신이 키아누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침입이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혈연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침입 당시 DNA 검사 키트를 지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키아누의 변호사는 키아누는 이 남자와 일면식도 없다 라고 밝혔으며 브라이언이 불법 침입,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이미 여러 차례 체포 경력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20년 이상 범죄 행위를 반복해온 기록이 있다는 사실도 공표했습니다. 키아누는 2014년에 2번, 2015년에 1번 이런 불법 침입 사례를 많이 겪었던 스타이기도 한데요. 워낙에 성품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평소에도 길거리에서 일반인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등 아예 본인이 대스타라는 자각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오히려 사람 좋다고 비열한 범죄의 피해자가 자주 되고 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 형은 세상의 선한 기운을 계속 내뿜도록 국가적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지난 화요일 밤 가수 에보니 라일리의 앨범 발매 파티에 나타났는데요. 글쎄 그의 옆에는 19살의 이스라엘 모델 에덴 폴라니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빅토리아 라마스 23세를 만났고 그의 부친인 배우 로렌조 라마스가 인터뷰까지 했었죠. 하지만 레오는 작년 12월까지만 빅토리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에덴은 유명 모델 에이전시 소속으로 인스타 팔로워는 요 정도가 됩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10대 모델이니 이스라엘 신문들도 일제히 대서특필을 했는데요. 레오가 이스라엘 모델을 만나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바르 라파엘리와 2005년, 2006년 사이에 사귄 바 있었죠. 아무튼 이 형도 꾸준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간에 업로드된 요 영상들 주간 김육회 과어로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김육회가 새롭게 시작한 팟캐스트 필름보이즈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 K였습니다.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 coming.